화려하게 꾸민 여자 옆에 앉은 낯선 동양인 남자가 말을 걸자 여자의 표정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남자가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롯 마르댕이에요. 저는 프랑스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날은 제 친구 소피와 약속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괜히 들뜬 마음에 아침부터 화장도 곱게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죠. 소피를 만나기로 한 곳은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멀어 지하철을 타고 가야만 했어요. 사실 너무 지저분하고 위험해서 평소에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이라 약간 긴장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소피와 만나면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성은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며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의 외모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정돈되지 않아서 불쾌한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동양인 남자에게는 도저히 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그 동양인 남자를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제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가까이 다가왔어요. 옆구리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더니 저에게 만나보자고 권하는 거예요. 너무 불쾌했지만 다른 자리로 옮겼죠. 그런데 그 남자는 또 따라와서 계속 만나자고 조르는 거예요. 정말 끔찍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내리면 소피와의 약속에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참았어요. 그 남자는 끝까지 제 옆으로 쫓아왔고 갑자기 허벅지에 손을 올리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또 다른 동양인 남자가 갑자기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귀찮게 하던 남자에게 자신도 한국인이라며 한국에서 온 게 맞다면 질문에 답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프랑스어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에서 어느 부대에 다녀왔어요? 그 진상 남자는 자기는 군대를 면제받아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렸어요. 잘생긴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진상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물쩍거리더니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순간 공기가 팽팽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 남자는 아까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했지만 정작 한국어는 전혀 못하는 눈치였어요. 잘생긴 남성은 이내 그를 더욱 압박하듯 한국어로 계속 질문을 던졌고 진상 남자는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두 동양인 남성 사이의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 진상 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 진상 남자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고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허둥지둥 일어나더니 다음 역에서 불이 나게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얼핏 듣기로는 중국어였어요. 그 순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잠시 멍해졌어요.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더군요. 그래도 뛰쳐나가는 그 진상 남자의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그 한국 남성분 덕분에 곤란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바로 살해를 해드리기는 힘들었어요. 소피와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그 남성분에게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실은 내색 없이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신의 이름은 이진철이라고 소개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는 진철 씨께 꼭 다음에 만나서 살해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지하철에 내려서 약속 장소로 뛰어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절친 소피에게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소피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당시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진철 씨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했어요. 소피는 또 자기 주변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많다고 하면서 두 나라 간의 차이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녀는 중국인들은 대개 위생관념이 부족하고 매너도 없어서 옆에 있으면 불쾌할 때가 많다고 했어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센스도 넘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즐겁다고 말했죠.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니 진철 씨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더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소피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저보고 그 멋진 한국 남성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거 있죠.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소피의 농담을 웃어넘기며 다른 곳을 쳐다봤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진철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와의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금세 약속 날짜를 잡을 수 있었죠. 약속 날이 다가오자 진철 씨는 만날 장소 주변의 맛집들을 쭉 찾아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 골라보라는 그의 말에 소피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센스 있고 매너가 좋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죠. 약속 당일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진철 씨를 만나 제가 고른 가게로 향했어요. 진철 씨는 가게 문을 열어주고 메뉴를 고를 때도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을 살짝 돌려 건네주는 세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감동받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진철 씨와 나눈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갔답니다. 소피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답니다. 어느 날 진철 씨는 저를 멋진 레스토랑으로 초대하더니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저도 진철 씨를 사랑하고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진철 씨의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진철 씨와 저는 1년 정도 사귀다 보니 슬슬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부모님께서는 진철 씨를 너무 좋아하시지만 아직 저는 진철 씨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진철 씨의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계셔서 제가 쉽게 뵈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방학 때는 진철 씨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 저희 프랑스엔 가을 방학이 2주 정도라 그때 한국을 다녀오면 딱이다 싶었죠. 진철 씨와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았어요. 그러던 중 진철 씨가 저에게 한국에 가면 가장 먹어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살짝 부끄러운 마음에 우물쭈물하다 수줍게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가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 요즘 프랑스에서는 짜파구리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저도 사서 만들어 보려고 마트에 10번도 넘게 갔었는데 항상 품절이라 단 한 번도 먹어볼 수 없었어요. 진철 씨는 제 답변을 듣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한국에 가면 10번도 넘게 만들어줄게요. 라고 약속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10번이면 조금 부족할지도 몰라요. 한 번 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자 진철 씨는 오케이, 콜. 라며 웃었어요. 어느덧 가을 방학이 되어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철 씨는 이번엔 호텔 대신에 에어비앤비 한국 아파트 숙소를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요리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숙소로 잡았다고 말했죠. 진철 씨는 숙소에 가는 길에 잊지 않고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사갔어요. 예전에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을 아직도 기억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진철 씨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마트에서 사온 재료들로 짜파구리를 정성스레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조리하는 내내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정성껏 만든 짜파구리를 한 입 먹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콤한 맛이 혀끝을 자극하면서 짜장 소스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가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렇게 마트에서 매번 품절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죠. 짜파구리를 다 먹고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진철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진철 씨는 제게 전화를 받아도 되냐고 물어본 후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진철 씨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화를 끊고 진철 씨가 어떤 전화였는지 제게 알려줬어요. 진철 씨의 동생이 급한 일이 생겨서 조카의 공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철 씨에게 공개 수업을 대신 가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철 씨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제게 부탁했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 초등학교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평소 진철 씨가 무척 아끼던 조카를 만나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진철 씨에게 흔쾌히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음 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진철 씨는 손가락으로 살짝 자기 조카를 가리켰어요.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 조카의 귀여운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카도 진철 씨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환하게 웃고 손을 흔드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진철 씨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조카에게 앞을 보고 수업에 집중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진철 씨의 그 다정한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조카는 진철 씨의 제스처를 보고는 씩 웃더니 바로 앞을 보고 수업에 집중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 분명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좋은 아빠가 된 진철 씨를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답니다. 진철 씨의 조카 공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는 대신 급식을 먹어볼 기회도 주더라고요. 평소 프랑스 학교 급식만 먹어왔던 저는 한국 초등학교 급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같이 급식을 먹어보면 어떻겠냐는 진철 씨의 제안에 한껏 들뜬 마음으로 급식실로 향했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급식대 앞에 섰어요.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다양한 음식들을 구경하던 제 시선은 두 가지 메뉴에 꽂혔어요. 달콤하고 짭짤하게 양념된 불고기와 빨갛게 익은 김치였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먼저 불고기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혀끝에서 느껴지는 달콤함과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에 절로 눈이 동그래지고 간도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불고기와 버섯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투명한 면이 눈에 띄었어요. 그 면을 집어 한 입 먹어보니 쫄깃한 식감과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고기와 너무 잘 어울렸답니다. 불고기의 풍미와 함께 면의 독특한 질감이 프랑스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죠. 저는 이제 불고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담아왔던 불고기가 모두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급식을 다 먹고 나니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의 급식이 이렇게 훌륭한 줄 미처 몰랐던 저로서는 정말 놀랍고 기쁜 경험이었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느꼈어요. 급식을 다 먹고 나서
진철 씨의 조카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학교에서 조카의 집까지는 생각보다 좀 걸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속이 울렁거리면서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더니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어요. 진철 씨의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도와달라는 듯 절박한 눈빛을 진철 씨에게 보내며 근처에 화장실이 없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진철 씨는 저를 안심시키는 대신 오히려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다급한 상황에서 정작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절로 화가 치밀었죠.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진철 씨는 왜 지하철역으로 온 건지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공중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검색했던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진철 씨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살던 프랑스의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급한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반신반의로 진철 씨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공중 화장실 표지판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내심 안도하며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들었죠.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칸마다 문이 잘 닫히고 세면대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바닥까지 우와. 이게 진짜 공중 화장실이 맞나 싶더군요. 화장실에 앉아 잠시 예전에 프랑스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프랑스의 지하철역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했다면 예전에 겪었던 불쾌한 일들은 없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한국의 지하철역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고 편리한 것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세심한 배려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진철 씨에게 정말 고마워.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어. 라고 말했어요. 진철 씨는 웃으며 다행이네. 한국 지하철역은 다 이렇게 잘 관리돼 있어. 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다시 조카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큰일을 처리하니 마음이 편안해져 천천히 걸으면서 예전 일이 문득 생각났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진철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진철 씨를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번 불쾌한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진철 씨는 이제는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민망한 마음에 진철 씨와 조카를 보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철 씨와 조카는 제 팔을 하나씩 잡더니 웃으면서 얼른 가자고 했어요. 조카를 집에 데려다주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까 갔던 화장실에 대해 얘기를 꺼냈어요. 보통 공중 화장실 하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 화장실 관리를 이렇게 잘하는 거지? 너무 신기해. 진철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계속 있다 보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얼마나 놀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진철 씨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떨리는 마음에 일찍부터 옷을 골라 입었죠. 진철 씨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철 씨는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덕분에 긴장이 반쯤 풀린 상태로 지하철에 올라탈 수 있었죠. 진철 씨의 부모님께서는 일산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스크린 도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편리하네.
프랑스에서는 이런 스크린 도어를 본 적이 없는데 승객들의 안전을 정말 잘 고려한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진철 씨는 맞아. 한국 지하철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그리고 지하철 시간표도 아주 정확해서 시간을 맞추기 쉬워. 라고 설명해줬어요. 실제로 전광판에 표시된 열차 시간표와 실제 도착 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계속 긴장된 모습을 보이니 진철 씨는 저를 웃기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 덕분에 긴장도 많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도착할 때쯤 진철 씨가 부모님께서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셔.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어 진철 씨의 부모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지하철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오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영화 속의 도시 모습 그 자체였어요. 빌딩과 숲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풍경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아파트 단지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모습이 웅장하면서도 세련돼 보였죠. 진철 씨와 함께 아파트로 가는 길에 호수공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연과 도시가 한 곳에 어우러진 이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빌딩 숲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진철 씨 부모님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내심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 뵙는 자리라 제가 과연 호감을 줄 수 있을지 서로 어색해하지 않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곧 깨달았죠. 진철 씨의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절 향해 달려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포옹으로 감싸 안아주시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비앙분이 셰모아를 연발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저의 모든 긴장이 풀리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철 씨와 그의 부모님 덕분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서툰 프랑스어 발음이 제게는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반찬들이 셀 수 없이 놓여 있었거든요. 진철 씨는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어떤 음식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갈비, 생선구이, 그리고 생굴까지요. 처음 먹어보는 메뉴들이지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생굴이 고급 음식이라 너무 비싸서 한두 점밖에 못 먹어봤는데 어머님이 차려준 생굴은 양도 엄청 많고 프랑스보다 훨씬 신선했어요. 진철 씨 어머니께서는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셔서 할 수 있는 음식을 전부 준비하셨다는 거 있죠.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음식들을 한 입씩 먹어봤는데 음식 맛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부드러운 갈비는 입에 넣으니 뼈와 살이 쏙 분리되었고 구수한 된장찌개는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느낌이었죠. 잡채와 불고기의 조화도 환상적이었고요. 특히 생굴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어머님이 초장에 찍어서 주셨는데 먹어보니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다 먹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진철 씨는 부모님과 저희 대화를 중간에서 열심히 통역해 주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의 통역 덕분에 진철 씨의 부모님과는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진철 씨 어머니께서는 아들 녀석이 많이 부족한데 예쁘게 만나줘서 고맙다며 연신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진철 씨 덕분에 멋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진철 씨 부모님들과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진철 씨가 관광 가이드를 자처하며 저를 서울 곳곳 구경시켜 주었어요. 경복궁에서 함께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명동과 남산타워에는 저녁에 가서 멋진 야경도 봤어요. 남산에서는 사랑의 자물쇠도 걸며 추억을 쌓았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한국에 대한 미련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에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진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과 대화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겠어 라고 말이에요. 진철 씨도 제 마음이 예쁘다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프랑스에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글 공부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곧 재미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하면 좋아하실 시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식 날짜는 가을로 잡았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목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식장에 온 하객들 앞에서 서툴겠지만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 라는 목표 말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문득 지하철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난 진철 씨가 제 앞에 나타나 그 진상 남자를 물리쳤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궁금했던 게 있어서 저는 진철 씨에게 슬쩍 물어봤죠. 당시에 지하철 안에서 한국어로 그 남자한테 던졌던 질문이 뭐였어? 라고요. 진철 씨는 제 질문을 듣고 웃으면서 답변해 주더라고요.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 라고 말이에요. 진철 씨 말로는 한국인이라면 거북선을 만든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걸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서 씩 웃었어요. 진철 씨 말을 듣고 정말 궁금해졌어요. 진짜로 한국 사람들은 모두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정답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문화의 힘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샬롯이 진철 씨 덕분에 한국을 접하고 시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어서 시청하실 추천 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재미있는 실화를 제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근감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